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에 대해서 입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음악치료학과가 어떤 과인지 굳이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음악 치료에 대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음악 치료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가장 충실하고 알차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학교와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와 교수님 한 분 오셨는데, 물론 저희 학교에는 박정미 교수님 말고도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가 다른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명지대와의 차별점이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음악치료 기초 연구를 담당하시는 박정미 교수님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는 음악 치료를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석사를 했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주임 교수입니다. 저희 박정미 교수님께서는 음악 치료는 아니고요. 음악 신경과학, 최근에 가장 핫한 영역이죠. 과학자이시고, 또 그 AI 예술연구센터 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제 그 설명이 끝나고 교수님의 간단한 설명도 듣겠습니다. 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의 특징을 오늘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특징이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 친화적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대학원생들, 그리고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신장학금, TA 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 성신우수장학금, 운정장학금, 또는 대학원 임원장학금. 그래서 대학원에서 임원을 하면은 나오는 장학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장학금들이 학생들에 제공되고 아사스, 있고요. 아사스. 네, 잠깐 얘기가 또한 매 학기 우리 학교에서는 성신 학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학술 세미나는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음악치료 임상에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본교를 졸업하고 음악치료 현장에 나가서 음악치료사로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음악치료 직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할 수 있나, 어디 취업하면 좋은가. 그래서 현재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하고도 뭐 직업을 조금 다양하게 찾고 있는 분들한테 졸업 후에도 꾸준히 돌봄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미나, 학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졸업생들에게만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임상 슈퍼비전 같은 공개 슈퍼비전도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실습을 나가면은 교수님이 직접 그 실습 현장에 함께 있는 온사이트 슈퍼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매 학기 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아노, 기타 같은 특강과 함께 실기 시험 같은 것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면 늦게 오신 분들이 못 들을까 봐 제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제가 성신여대 음악치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교가 매우 학생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장학금 제도 또는 졸업 후에도 학생들한테 학술 세미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임상과 직업 소개와 같은 연결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 그의 그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 학교 음악 치료는 실기, 이론, 임상 이 세 개의 축이 가장 이상적으로 맞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기는요. 사실 다른 학교에는 이렇게 모든 실기가 갖춰진 학교는 어, 저희 학교 하나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피아노 즉흥, 성악 즉흥,
타악기 즉흥, 기타 앙상블까지 모든 실기 수업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피아노 즉흥 기본이 있거나 뭐 타악기 즉흥이 있거나 또는 피아노 즉흥, 뭐 기타 즉흥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네 개의 실기 과목들을 학생들이 원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음악 치료 이론에서는 음악 치료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발달 바우처, 저희 학교도 발달 바우처 인증 학교거든요. 뭐그 학교에서 장애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를 수업을 들으면은 발달 바우처 자격 인증을 받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면 다른 학교 없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음악 심리학, 음악 신경과학 같은 그 뇌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음악 치료 를 공부할 수 있는 앞에 소개해드린 박정민 교수님이 그러한 전문가로서 그런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교육, 심리 쪽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심리 쪽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21세기형 음악과 과학을 결합한 음악 신경과학이 음악 치료 안에 녹아나는 그러한 이론 과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장 실습, 임상 실습에 관한 건데요. 보통 임상 실습은 뭐 학생이 거기 가서 실습을 하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 와서 비디오 그를 보고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슈퍼비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인 레슨식으로 교수님들이 그 현장에 직접 함께 학생들과 참여하셔갖고 학생을 지도하고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의 어떻게 잘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 점을 일일이 잘, 그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학교와 연관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전공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 대학원 전체 전공 과목에 음악 치료에서 개설되지 않았어도, 뭐, 예를 들면 심리학과, 음악과, 또는 뭐 사회과학과, 간호학과, 이런 데 부분에 내가, 야, 음악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뭐 노인이다. 그러면은 노인 관련 과목을 간호학과에서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전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 과목이 대학원 내에서 9학점까지 인정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 학부에서 듣는 과목 역시 심리학과, 기악과, 작곡가, 간호학과 등 다양한 학부 전공이 있어서 내가 선수 과목이 듣고 싶은 거, 뭐 간호학과에서 듣고 싶다, 사회학, 복지학과 또는 심리학과에서 듣고 싶다 하면은 거기 가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또 하나의 학생 친화적인 환경이라면 졸업 요건이 다양해요. 특히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전공 과목 24학점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12학점은 선수 과목인데요. 선수 과목 12학점을 다 인정받으신 분들도 있고 전공에 따라 뭐 반만 인정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필수 과목은 24학점이고요. 제가 나는 논문 쓰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시험 없이 그냥 세 과목 부학점 추가로 더 들으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논문을 쓰겠다 하면은 논문 제출을 24학점 듣고 논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학생들이 학점 졸업을 할 것인가, 논문 졸업을 할 것인가, 석사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석박사 과정은 60학점을 이수하시고요. 박사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또 박사 과정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32학점하고 박사 2년 내 박사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교가 학생 친화적이라는 거는 사실 입학에서부터 졸업, 그리고 이후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음악 치료사로서의 삶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학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씨는 경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경제적이냐? 제가 지금 서울 시내에 학교 4개, 주요 학교를 비교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네.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씩. 성신여대, 우리나라에서 음악치료학과가 맨 처음에 이제 1997년 숙명여대에서 제일, 시작됐고, 그 다음 이화여대, 명지대, 성신여대가 2006년에 제일 늦게 후발주자로, 음악치료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보면은 제가 경제적이란 말을 하면은 뭐 공부하는데 무슨 경제적이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교육의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교육의 질도 똑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커리큘럼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우리 학교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교가,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 치료를 공부하는데 매우 높은 질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선 성신여대는 일반 대학원에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도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대학원의 차이점이라면은 일반 대학원은 석사가 4학기고요. 특수대학은 5학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을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거죠. 평균 한 550만 원,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어, 일반 대학원하고 인성신 이화, 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도 있겠지만요. 특수대학원, 숙명명지.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학점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교과목을 똑같이 마쳤거든요. 그리고 음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실습 지도가 될 수 있겠죠. 성신은 현장 지도이고 이화는 비디오 지도, 그 다음에 명지대도 비디오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임상 실습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현장에 같이 있지 않고 나중에 비디오로 그 임상한 것을 지도해 준다는 거죠.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함께 해주는 것들이 더 안정적이고 또 바로 끝나자마자 함께 있었던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각 학교마다 개설 과목은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 음악 치료 관련된 주요 과목이 있고요. 특수교육, 왜냐하면은 이화성신, 숙명명지 모두 똑같이 발달 바우처 인증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고요. 심리 과목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만 특징으로 있는 거는 음악 신경과학 관련 수업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그런 수업이 더욱 강조돼서 학생들에게 21세기형 음악 치료사, 과학 기반, 기술 기반, AI 기반 음악 치료사로서 뒤떨어지지 않는 좀 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깊은 음악 치료사로 만들기 위한 교과목, 그다음에 연구들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막 시작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냥 넣은 건데요. 학교마다 교수진의 출신 학교들이 달라요. 제가 이제 왜 교수진의 출신 학교를 이렇게 썼냐면은 출신 학교에 따라 교수님들의 철학도 다르고 또 거기 그 강의 방식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NIU 졸업했는데, 저 말고도 다른 NIU 졸업하신 교수님들도 있고, 미시건 졸업하신 분, 레슬리 표현예술치료학교 졸업하신 분 있고요. 저는 또 독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학교에는 서울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또 명지대까지, 저희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의 패컬티의 학교 출신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어느 학교는 뭐 중심이다, 어느 학교는 뭐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음악 심리치료, 음악 신경과학, 신경재활음악 치료 또 행동주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하고 다양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한테 저희과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수님들 그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양력이 다 있는데요. 뭐 참고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임 교수님들의 학벌이 미국에 되게 많으시고요. 국내 학위에는 서울대 이화 출신으로 많이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캔사스 출신 교수님이시고 국내에서는 숙명 그리고 저희 졸업생들이 강사로 나가시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레슬리 템플 또 호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싶고요. 또 국내에서는 명지 수명 출신의 어,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교수진의 출신 학교가 학생을 강의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교수진의 출신 학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데요. 사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부터 뭐 유럽,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향과 특징, 그런 것들을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또는 다양한 음악 치료 관련 철학, 그다음에 어, 그 문화적인 그 특징을 배울 수 있고 또 국내 학위에도 뭐 어느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서 좀 고유한 다양성이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등록금 순위 이게 조금, 사실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등록금이 가장, 싼 편입니다. 네, 물론 여기 5학기니까 또 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석사만 있는데요. 석사만 했을 때 실습도 현장 지도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개설 과목에 는 똑같은데 음악 최신의 음악 신경과학 관련 수업을 가르치고 또 교수진도 다양한 출신 학교가 있어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모든 걸 갖추어지고 있는데도 등록금은 가장 싼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서 성신은 경제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네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신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뭐 21세기 뭐 우리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죠. AI 기술, 4차 산업혁명 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가장 가시적으로는 운전, 네, 자율운전이 나오고 있죠. 과연 21세기의 음악치료사는 없어질 직업인지 계속 더 발전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인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음악 AI 관련돼서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AI가 음악을 추천해 주는 것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고요. 또 AI가 즉흥 연주도 같이 해주는 것도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21세기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음악 치료에서는 전통적인 음악 치료, 뭐 노래를 음악을 통해서 자기 표현하는 이런 것만 주장하는 시대에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음악 치료 커리큘럼과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 신경과학, 음악과 과학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또는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은 가장 인간 중심적인 음악 심리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는 이 사람에 맞는 음악을 나의 신체의 리듬하고 나의 취향을 고려해서 AI가 나에게 음악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AI가 나를 위해서 선택한 음악이 진짜 나에게 치료적인 음악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한 연구에 나온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정서 편향적인 음악 듣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울할 때는 자기는 자꾸 우울한 음악만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이 우울한 음악이 나를 더 우울하게 하는데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음악이 날 위로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우울하면서 계속 우울에 빠져 있으면서도 음악이 나를 우울의 늪에 계속 넣고 있는 줄은 몰라요. 나는 음악이 좋고 음악이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해서 그 우울한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AI는 계속 나한테 그런 음악만, 비슷한 음악만 추천해줘요. 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이 우울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 음악을 함께 해주는 그러한 언어적 중재, 심리적 중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AI는 그런 거를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해요. 원래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직까지는 오지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AI의 발전과 인간적인 음악 치료사로서의 협업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인간 중심적이고 그러면서도 과학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음악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음악 치료입니다. 자, 과거의 음악 치료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그 사람과 음악을 함께하고 표현하고 이러한 부분들, 또 신경 재활에서도 음악으로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음악 치료였다면 앞으로 21세기형 음악 치료는 좀 더 발전된 기기, 뭐 웹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하고 또 이것을 가장 인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치료사가 기계와 인간을 협업해서 융합형,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융합형 음악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 석사, 그리고 앞으로 박사 과정에서 연구 중심의 음악치료를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그 이름은 제가 좀 촌스럽지만 이렇게 뮤직 랩이라고 했는데요. 자, 앞으로 음악치료 그 연구소 개설을 통해서 산학에 협력을 할 거고요. 기존의 심리, 특수 교육을 뛰어넘는 21세기형 과학적 음악 치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요 시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 음악과 과학, 음악 신경과학, 음악 그 관련 과학 이과 부분을 맡고 계시는 박정미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간단하게 좀 제 소개와 함께 어떤 것을 제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도 나와 있듯이 저는 음악 신경과학과 음악 심리학 쪽을 전공을 했고, 주로 뇌과학, 심리학, AI 등의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강의를 여기 성신여대와 서울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연구를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AI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대 AI 예술연구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AI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그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도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치료제 연구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것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연구, 그리고 음악과 이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벨 테라피틱스라는 디지털 치료제 회사에서 인공화후 사용자 재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그 디지털 치료제 앱을 지금 개발을 했고, 그것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인 방식, 앱으로든 뭐 AI를 사용해서든 이것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대 본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그 교수님들과 함께 그 효과성 검증까지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 치료학과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툴들과 프로토콜들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도구들, 그것과의 결합은 아직 좀 덜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음악치료학과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결합만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씩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들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 이런 앱 개발도 가능하다면 지금 이런 음악 치료적인 방법들 아마 뭐 예를 들면 박사과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음악 치료의 어떤 기법들을 또 많이 배우셨고 그리고 경험들도 많이 쌓으셨을 테니 그것들과 함께 어떤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식으로 이게 앱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효과성 검증에 있어서도 병원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인상 효과를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AI 요즘 많이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음악 치료에 AI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사실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막 폭발적으로 AI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지금이 아주 시작 단계이고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접근들에 있어서도 이제 함께 좀 고민해 보고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악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과학 기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함께 그 길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성씨는 학생 친화적이다. 성씨는 경제적이다. 성씨는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K무크로 인정받은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K무크, 이게 온라인에서 그 전국의 교수님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거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 로그인만 하시면은 무료로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강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약간 제 자랑 같지만은 이 수업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요. 저희 학교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악 즉흥 연주, 뭐 피아노 즉흥 연주, 타악기 즉흥 연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녹아나 있고 그다음에 음악 치유, 다양한 음악 치유 모델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뭐 좋은 인정을 받아서요.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직무 연수 필수 강좌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이 수업에서 저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K무크 수강생분들한테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또 이 수업은 전체 1000개가 넘는 K무크 강좌 중에 그 우수한 강좌를 뽑아서 블루 리본을 수여해 주거든요. 근데 제 음악은 왜 치료진가 이 강좌는 2019년부터 계속 블루 리본을 수여받은 우수 강좌로 인정받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과목에서 그 다양한 음악 치료 모델과 또 음악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더 심층적이고 더 중요한 지식,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성신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컨텐츠를 한번 보시고 성신에 들어가면은 이거 플러스 과학적인 음악 그리고 더 심층적인 음악 치료의 이론과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여기 온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음악 치료사는 뭐 어디에 취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료기관에 취입하시는 분, 복지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졸업 후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용 타입에 따라 예를 들면은 나는 그 풀타임으로 일하겠어. 나는 뭐 파타임으로 일하겠어. 뭐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어, 어, 또 스타퓰레이션 예를 들면 노인, 나는 아동 이렇게 해서 자기가 취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학생들 몇 명 빼놓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클 때까지 이제 가정주부로 있는 분들 빼놓고 저희 지난번 조사했을 때 84% 이상이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격증 관련 얘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또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싶은 분인데요. 음악 치료사 자격증은 사실상 민간 자격증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학위가 없는 뭐 온라인에서 뭐 몇 시간 듣고 음악 치료 자격증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근데 현재 음악 치료사는 아직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부여하는 자격증, 뭐 음악 심리 상담사도 있고, 뭐 음악 중재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졸업생은 이제 한국음악치료사협회 또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습니다. 물론 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면은 뭐 전주대나 한세대 또 명지대 또 가천대 이런 대학 같은 건 졸업과 동시에 뭐 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그 자격증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저희 전체 그 전국의 음악치료학과 교수님들이 모아가서 이게 그 자격증 시험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보는 자격증이나 학교에서 준 자격증이나 다 모두 그냥 민간 자격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치료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격증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어디 자격증이 인정받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오해하고 있는데, 저 학교는 자격증 준대, 저 학교는 자격증 준대,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이렇게 새 학교는 따로 지금 학교에서 총장 명의 자격증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우리가 협회에서 해서 그 시험을 인증받은 사람들을 자격증을 주자라는 방식으로. 뭐, 그래서 그 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웬만큼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증을 받은 사람. 또 대부분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받는 학생들도요, 여기 자격증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 한국음악치료사협회,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자격증 시험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 없이 그냥 딸랑 민간 자격증 받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자격증이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씨는 자격증 따로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는 이 세 학교에 하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발달 바우처 인증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 발달 장애나 이쪽 음악 치료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발달 바우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뭐 명지대 또 다른 가천대 뭐 이런 그 몇몇 음악 치료 학과들은 다 발달 바우처 인증 학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너무 쉴 새 없이 마지막을 향해 돌아왔네요. 자, 성신음악치료학과의 강점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굉장히 내실 있는 강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수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학생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요. 이에 이러한 그 내실에 있는데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실 있는 우리 성신여자 음악치료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 음악치료사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석사, 석박과정, 박사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자, 이제 Q&A 하겠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좀 무슨 얘기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하기가 너무 창피하시다 하면은 이렇게 문자로 밑에 써주셔도 됩니다. 아, 입학 자격 조건을 알고 싶다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석사 과정은요,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이면 됩니다. 전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내가 방통대학을 졸업했다, 사이버대학을 졸업했다, 상관없습니다. 학사 학위가 있으면은 입학 조건이 됩니다. 물론, 네, 실기시험도 있습니다. 실기시험에는 기본적으로 피아노 또는 기타가 있는데요. 네. 연계단 실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 취업. 네. 이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네요. 자, 그럼 우선 실기시험은 저희 음악 치료사가 가장 중요한 음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저 음악 잘 못해요. 라고 근데 그럼 음악 치료사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음악을 잘 못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기타부터 타악기, 성악, 피아노까지 다양한 실기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요, 충분히 음악 치료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 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 학기, 기타, 피아노, 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교수님들이 체크하고 또 더 노력하라고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연계된 실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 취업 기간은 어디 있나요? 우리 학교와 연계된 실습 기간은 지금 아동 기관으로, 아동, 노인, 또, 정신과 이렇게 있는데요. 뭐, 지금 저희 학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데, 뭐, 안나의 집, 서울 어린이병원, 노인, 무슨, 센터, 예,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데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생 수가 약간 들쭉날쭉하거든요. 학생 수가 많을 때는 또 많이 가고 적을 때는 또 연계해서 적은 학생들이. 근데 저희가 그 연계된 실습기구나 인턴들 학생들 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째,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나 저 기관에서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난 서울 어린이병원에 하고 싶어요. 인턴을 하고 싶어요. 근데 딴 데를 배정하진 그러니까 학생이 하고 싶은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네. 그럼 아, 강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는 일반 대학원이라서요. 9시서부터 6시까지 보통이고요. 4학기 마지막 인턴에는 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한 학기만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학생들이 학교의 대학원생 또는 박사과정생들이 학교 오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틀에 이렇게 몰아놓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석사 과정은 이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박사 과정생들은 하루에 몰아넣어서 학생들이 최대한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시간표를 배정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성악 즉흥 연주, 왜 음악 치료에서 성악 즉흥 연주? 음악 치료에는요, 굉장히 또 그 안에 세분화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뭐,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쓰는 즉흥
노들프 라빈스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뮤지션 출신이 많이 하고요. 뭐 분석적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심리 치료하는 GIM이라는 심상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컬 사이코 세라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성악 심리 치료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 또는 자기 내면의 어떠한 갈등이나 또는 대인관계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치료하는 심리치료 방식인데 그 주요 방식이 목소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악 심리치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 제목은 보컬 사이코세라피예요. 그래서 성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활용한 심리치료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뭐 성악 레슨 배우는 건 전혀 아니에요. 뭐 성악을 배우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노래하는데 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악하고 전혀 상관은 없어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시험 때 제출하게 될 연구 계획서 글자 수 제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공부를 지금 요거 질문하신 분은 석사신가요? 박사신가요? 시험 때 제출될 연구 계획서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나요? 하신 분. 석사.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나는 성신여대 음악치료 석사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뭐 연구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어디 가서 억지로 맞춰서 쫙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상 많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에서 뭐 관심 있는 부분 이런데 난 특수아동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학업 계획서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글자 수 제한 없어요. 그리고 뭐지? 웬만하면 많이 쓰지 마세요. 간단하게.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더 있으신가요? 실기 시험 때 즉흥 연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준비를 해오신 걸 연주를 하시고요. 이제 그 곡을 약간 분위기를 바꿔봐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실기 시험은요, 이 사람이 피아노를 매우 잘 치나 못 치나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 이제 피아노 전공한 학생이 졸업 연주회 했던 막 리스트라든가 막 굉장히 어려운 곡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데요. 음악치료학과에 들어가서 즉흥 연주 수업에 들으면은 어떻게 쳐요? 이러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막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하고 음악치료학과에 들어와서 피아노 즉흥 연주 수업 물론 기술이 있으니까 유리할 수는 있는데 피아노를 매우 잘 치는 사람이 즉흥 연주를 매우 잘하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기 시험 때 보는 거는 이 학생이 음악치료학과에서 기본적으로 실기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 그 기본이 되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음악치료학과에 어떤 전공생 비율이 많은가요? 이제 대충 보면은 음악 전공한 학생들이 한 50%? 그리고 나머지 비음악 전공이 한 뭐 50%? 뭐 이과 전공생, 문학 전공생, 또 전혀 다른 어, 무슨 뭐 생물학 뭐 이런 거 이거 뭐지 식품 영양 뭐 의류학 뭐 이런 거 전공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음악 치료 전공하는 학생들이 음악과나 뭐 심리학과 전공생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해마다 다르긴 한데 전공생 비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지원자 경쟁률이요.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어느 학교랑 붙었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이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서울 시내 이화, 성신, 숙명, 또 명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날짜가 각각 다르다. 뭐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성신하고 숙명하고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숙명으로 쭉 가갖고 지원율이 뚝 떨어졌어요. 어떨 때는 날짜가 다르면은 이제 다 보는 거니까 경쟁률이 우리 학교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경쟁률이 몇 대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 대상은 있어요. 제외 대상. 첫 번째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지적 능력을, 이건 학교에서도 제외 대상이고요. 지적 능력, 정신적인 문제, 또 이런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고요. 충분히 음악 치료에 열정을 가지시고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많은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되신 분들, 나 이거 여기서 이거 꼭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뽑습니다. 네. 성신에서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열정을 저희가 네,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네. 면접이요? 면접은 대부분 이건 다 똑같아요. 우리 학교에 왜 질문했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앞으로 이거는 클래식한 거예요. 뭐지? 앞으로는 어떤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냐, 뭐 너의 뭐 음악 치료사에서 꿈이 뭐냐. 그러니까 예, 이거 어느 학교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음악 치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 예, 뭐, 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서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한번 궁금해서요. 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할 사람인가 연구할 사람인가 음악을 치료에 사용하는데 그 높은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호하는 입시곡 스타일이요? 그런 거 없어요. 클래식도 되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 클래식, 재즈, 가요, 네. 네, 그럼 추가로 질문사항이 더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추가 질문사항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입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